다시 한번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카메라 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메라에 보면 넥스트 프리비어스가 있지만 요건 무시하고, 자, 파라렐 프로젝션 그러면 원근감이 없는, 그 다음에 퍼스펙티브 그러면 원근감 있는, 그 다음에 바로 여기 탑, 바텀, 프론트, 백, 레프트, 라이트 아이소. 탑 그러면 맨 위에서 본 거, 바텀 그러면 아래서 위로 본 거, 프론트 그러면 앞에서 본 거. 뷰를 여기서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아이소를 누르면 등각 투상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도 눌러 보시죠. 자, 화면을 보시면 우리가 좌표라는 개념이 이제 생겨납니다. 좌표라고 하는 건 이 화면상의 위치를 뜻해요. 그래서 X, Y, Z 이렇게 입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오토캐드 유저들은 알아요. 절대좌표, 상대좌표, 상대극좌표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오토캐드 유저가 아닌 분들도 여기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절대좌표라는 건 뭐냐면 원점으로부터 X축의 방향으로 얼마 떨어져 있고 Y축으로 얼마 떨어져 있고 Z축으로 얼마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위치. 중요한 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절대좌표는 어디서부터요? 원점에서부터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바로 여기. 원점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눌러봤습니다. 절대좌표. 자, 절대좌표를 쓰려면은요, 바로 이 대괄호를 씁니다. 대괄호를 쓰고 순서대로 X, Y, Z를 입력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한 변의 길이가 1000인 정사각형을 그릴 겁니다. 그러면 1000, 0,0 다시 0, 1000, 0 아이고 다시요. 1000, 0, 그 다음에 마우스 한번 움직여 주세요. 다시 0, 1000, 0 아니네요. 다시 1000, 0이네요. 그 다음에 0, 1000, 0이네요. 그 다음에 0, 0,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1000인 정사각형이 그려집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가 0, 0입니다. 이쪽이 X축의 방향이에요. 여기가 1000입니다. 여기 Y축의 방향입니다. 여기 1000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1000, 0이 되겠죠. 여기는 1000, 1000이 되는 거고 여기는 0, 1000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런데요. 쓰는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씁니다. 뒤에 Z가 빠졌죠. 근데 특이한 건 뭐예요? Y 뒤에 쉼표가 붙어야 돼요. 만약에 저 쉼표가 안 붙으면 에러가 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라인. 자, 대괄호 1000, 0,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1000, 1000, 다시요. 대괄호 0, 1000, 다시요. 0, 0, 만들어지는 것 이해되시나요? 뒤에 Z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Z가 0일 경우 생략할 수 있는데 이때 반드시 Y 뒤에 쉼표를 찍어 주셔야 돼요. 안 찍어주면 에러가 납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볼까요? 이번엔 상대좌표라는 걸 써볼 겁니다. 상대좌표를 쓰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여기 이렇게 꺽쇠를 이용해서 X, Y, Z를 표기합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또는 x, y입니다. 상대좌표라는 건 뭐냐면 절대좌표는 어때요? 기준점이, 원점이 0,0이었죠. 상대좌표는 현재를 0,0으로 봅니다. 현재 점에서부터 x로 얼마 떨어져 있고 y로 얼마 떨어져 있느냐, 이걸 따지는 게 상대좌표입니다. 그러면 절대좌표보다는 상대좌표가 훨씬 더 많이 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좌표는 0,0에서부터 따져야 되니까 너무 어렵단 말이죠. 우리가 작업할 때는 화면 아무데나 이렇게 클릭해서 쓴단 말이죠. 아무데나 클릭하면 거기가 그 점에서부터 얼마 떨어져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절대좌표보단 상대좌표를 조금 더 많이 써요. 자, 보시죠. 제가 라인을 이용해서 아무데나 이렇게 클릭했습니다. 저 위치는 어딘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원하는 건 이 점에서부터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000인 정사각형을 그리고 싶어요.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1000,0, 그 다음 1000, 1000, 아니군요. 다시요. 현재점에서부터니까 0,1000이 되는군요. 이렇게요. 자요. 마이너스 1000,0. 아이고. 다시요. 마이너스 1000, 0, 다시요. 0, 마이너스 1000, 자, 그려지는 거 이해되시나요? 네, 한번 해보시죠.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엔 이동입니다. 이동 툴이에요.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동 툴 누르시고, 자,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 점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이동되어집니다. 아, 물론 얘도 좌표를 쓸 수 있어요. 얘가 1000,1000이었으니까 2000, 0, 그러면 2000mm 이렇게 떨어진 상태로 움직여지게 됩니다. 상대좌표, 절대좌표 다 쓸 수 있습니다. 원하는 위치에 갖다 맞출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요. 여기 엔드포인트 잡혀진 거 보이시나요? 모서리, 끝점이죠. 그 다음에 중간점이 이렇게 잡힙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미드포인트 잡혀요. 이런 식으로 엔드포인트, 중간점. 자, 여긴 엣지고 여긴 미드포인트, 중간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오스냅이라고 합니다. 사물이 지닌 어떤 특정한 위치를 자동으로 스케치업이 찾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조금 더 쉽게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한번 이동해 보실까요? 조그맣게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100, 100인, 그러니까 100의 100인 정사각형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려진 선도 역시 100mm입니다. 자, 이동 툴을 쓸 때, 이렇게 이동 툴을 쓸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해봤습니다만, 언제 썼냐면, 푸시 앤 풀 할 때 컨트롤 키 누르면 어떻게 됐나요? 그대로 냅두고 다시 돌출됐었죠. 컨트롤 키의 역할이 복제의 기능입니다. 복제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 툴하고 선택하고, 물론 먼저 컨트롤 키를 누르셔도 좋아요. 근데 이렇게 선택해 놓고 하셔도 좋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면 이와 같이 복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클릭하면 이와 같이 복제가 돼요. 자, 한번 여러분들도 복제해 보실까요? 복사 기능엔 재밌는 기능이 있어요. 자, 복사를 할 건데 제가 6개를 쭉 복사하고 싶어요. 6개를 복사하고 싶어요. 자, 컨트롤 키 누르고 기준점 잡고, 자, 클릭해 줬습니다. 이때 어떻게 쓰냐면 별표 쓰고 5개 엔터. 그러면 6개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네. 사용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간격, 그 다음에 별표, 숫자. 이렇게 됩니다. 이동 툴로 복사를 합니다. 이때 간격이 들어가겠죠? 복사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별표하고 복사할 개수를 누르시면 돼요. 다만 여기서부터 요만큼 나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전체 6개면 거기 빼기 1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지금 전체 몇 개예요? 6개가 됐죠. 그러니까 몇 개를 해야 돼요? 5개를 해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여기 대신에 이렇게 쓸 겁니다. 나누기 숫자예요. 복제를 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보세요. 자, 선택하고 이동 툴, 컨트롤 키. 자, 제가 이만큼 갔습니다. 그리고 나누기 5개. 나눠진 거 보이시나요? 하나, 둘, 셋, 넷, 5개. 얘는 언제 쓸까요? 자, 이런 식으로요. 길이를 몰라요. 이렇게 길이는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개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아니, 5개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선택하고 복제하고 나누기 4개. 그러면 전체 5개 된 거 맞습니까? 네, 이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아까 곱하기는 내가 일정한 간격으로 놓는다면, 물론 얘도 일정한 간격이겠지만 전체의 길이를 놓고 나누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제하는 방법이 크게 3가지가 있네요. 그냥 한 번 복제하고 끝. 그 다음 곱하기 숫자 하는 거, 그 다음 나누기 숫자 쓰는 거.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로테이트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이거 축의 방향을 바꾸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키보드에 화살표 키 있죠? 오른쪽, 왼쪽, 위쪽. 아래쪽은 없습니다. 아래쪽은 없어요. 오른쪽 키가 X축을 중심으로 라는 뜻입니다. 보시면 X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합니다. 자요. Y축이네요. Y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합니다. 자, Z축입니다. Z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합니다. 먼저 로테이트라는 명령을 실행하고 그 다음에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축의 위치를 맞춥니다. 자, 로테이트 중심점 클릭하고 그 다음 시작점 클릭하고 그 다음 자연스럽게 이렇게 5도씩 넘어갈 수 있어요. 내가 여기다 각도 집어넣어도 돼요. 45도. 그럼 45도 회전한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선택하고 로테이트 시작 각도 그 다음 마이너스 45도 끝 각도.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 돼요. 자, 중심점 그 다음 시작 각도 180도. 그럼 복제되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여기다가 제가 나누기 3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복제된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보겠습니다. 선택하고요. 중심점, 컨트롤 키도 누르고요. 시작점, 자, 그 다음에 45도 곱하기 5개. 그러면 복제된 거 보이시나요? 네, 무브와 똑같은 방법으로 복제가 됩니다. 자, 방향도 마찬가지예요. 로테이트 방향 지정하고 원점, 자, 45도 곱하기 6개. 복제된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마지막으로 스케일입니다. 선택하고요. 스케일 버튼 누르고 그럼 조절점들이 이렇게 나와요.
자, 방향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배율을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배율을 쓰시면 내가 지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내가 배율 없이 쓸 때는 그냥 컨트롤 키 눌러보세요. 이렇게 가운데를 향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냥 하면 이렇게 반대되는 컨트롤 키를 누르면 조절점에서. 자, 한번 해보시죠. 푸시 앤 풀을 이용했어요. 트리플 클릭합니다. 그 다음 스케일을 누릅니다. 그러면 조절점들이 훨씬 더 많아진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대되는 점으로 가요. 내가 여기를 선택하면 이 반대되는 여기가 이렇게 스케일이 됩니다. 자, 이렇게 반대되는 점으로 갑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요. 이 면 중간에 있는 이렇게요. 면 중간을 이용하면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컨트롤 키를 누르면 이렇게 중간에서 움직여지게 되고요. 자, 이렇게 중간점을 클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크기를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우리가 객체를 선택할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한번 클릭하면 돼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면 더하기 선택이 돼요. 더블 클릭 누르면 면까지 선택이 됩니다. 트리플 클릭 누르면 객체가 선택이 돼요. 빈 공간에서 드래그하면 포함 선택. 빈 공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걸침 선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컨트롤 키 말고 시프트 키를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더하기 선택돼요. 이렇게요. 더하기 선택된 거 보이시나요? 그런데 시프트 키는 조금 특이한 게 다시 누르면 빼기 선택이 됩니다. 더하기, 빼기. 즉 선택 더하기 빼기가 토글 됩니다. 한번 누르면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한번 누르면 더하기 선택, 눌러져 있는 선택되어져 있는 걸 다시 한번 누르면 빼기 선택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 도형을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0, 400, 600, 800. 자, 라인. 자, 이쪽 방향으로 800. 그 다음 Z축 방향으로 100, 200, 100, 200, 다시 100, 200, 다시 100, 200. 그 다음에 푸시 앤 풀 600. 자,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800이고 이 한 칸 높이는 100이고 이 한 개의 폭은 200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그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자, 렉탱글 800, 600. 자, 그 다음에 푸시 앤 풀 100mm. 그 다음에 여기를 어떻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자, 모서리 하나를 선택하고 이동 툴. 자, 컨트롤 키 누릅니다. 그 다음 200mm. 그 다음 푸시 앤 풀 다시 100mm. 다시요. 모서리 하나 선택하고 이동 툴 컨트롤 키 누르고 200mm. 다시 푸시 앤 풀 100mm. 다시요. 선 선택하고 이동 툴 복제하고
200mm, 마지막으로 푸시 앤 풀 100mm. 자,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랬죠?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를 해요. 여러분들은 그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한 가지 방법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 모양을 만드는 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도 가능하겠네요. 화살표를 이용해서 방향을 지정하고, 자, 800, 400. 자, 여기다가 우리가 이동 툴을 이용해서 복사. 자, 200, 엔터, 곱하기 4, 엔터. 다시 선택하고요. 자, 100, 엔터, 곱하기 4, 엔터. 이레이즈로 필요 없는 부분들을 지우는 거죠, 이렇게. 푸시 앤 풀 600. 되나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드리죠. 자, 렉탱글 800, 600. 자, 복제하는데 200, 엔터, 곱하기 4, 엔터. 푸시 앤 풀. 여기는 400mm, 여기는 300mm, 여기는 200mm, 여기는 100mm. 다만 이럴 때는 주의해야 되는 게 이렇게 밑에 부분이 어떻게 돼요? 얘는 닫혀있고 얘는 열려있게 됩니다. 이럴 땐 좀 조심하셔야 돼요. 또 하나, 이렇게 갈 때는 모서리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자, 그죠? 또 하나, 색상이 다르죠. 얘는 흰색, 얘는 회색. 이건 왜 그러냐면 면에 앞면과 뒷면이 존재합니다. 면에 앞뒷면이라는 게 있어요. 스케치업이 나중에 이제 렌더링이라는 과정을 진행하게 될 텐데 그때 앞면만 렌더링해요. 뒷면까지 렌더링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계산해야 될 게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앞면만 렌더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뒷면을 구별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흰색은 앞면, 회색은 뒷면. 자, 어떻게 하냐면 면을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에 리버스 페이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얘 누르면 이렇게 면이 뒤집어져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리버스 페이스. 그러면 이렇게 면이 뒤집어지고, 자, 다시 한번 필요 없는 면 지우고. 자, 이렇게 구멍이 생겼잖아요. 그죠? 면 안 생겼잖아요. 이럴 때 그냥 다시 한번 선을 그려주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닫힙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로 모델링을 할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 하셨으면 어디를 보냐면 93쪽이요. 92쪽, 93쪽을 보시면 됩니다. 모델링하는 방법은 비슷해요. 아까 나왔던 얘기가 여기서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자,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렉탱글 500에 500, 500, 500 서클. 자, 미드 포인트에서 반지름 150. 다시 한번 반지름 150. 그 다음 이레이즈로 중간에 있는 내용을 지우면 안 되겠군요. 자, 이렇게 지웠습니다. 그 다음 푸시 앤 풀로 돌출 200mm. 다시 한번 얘는 100mm. 자, 제가 아까 이 얘기 했었죠? 이렇게 회색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뒷면이 나온다는 얘기였고, 뒤집어 보면 면이 이렇게 오픈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선을 하나만 다시 이렇게 그려주면 면이 이렇게 차게 됩니다. 전체 트리플 클릭 후 리버스 스페이스를 주면 이렇게 면이 완성이 됩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다시 화면을 잠깐 보실까요? 스케치업의 모델링은 솔리드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스케치업 모델링은 솔리드 모델링입니다. 모델링 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면을 만들어서 도형을 만드는 페이스 모델링이 있는가 하면, 스케치업은 솔리드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솔리드가 무슨 뜻이냐면 속 내부가 단단한, 혹은 내부가 채워져 있는, 혹은 진흙 같은 이런 뜻입니다. 솔리드라는 내용이. 그러니까 얘는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면을 만들면 돼요. 형태를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서 그대로 푸시 앤 풀로 이렇게 돌출을 하거나, 혹은 푸시 앤 풀로 이렇게 밀어 넣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라인 여기 닫아 버릴까요? 자, 이런 식으로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뷰 메뉴에 보시면 페이스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 중에 엑스레이요. 반투명하게 보이는 거 보이시나요? 바로 여기. 면이 하나 더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런 경우 면을 지워 주셔야 돼요. 이거 지우는 것도 쉽지 않아요. 선택 잘 안 돼요. 자, 과감하게 지우고, 자, 여기 그냥 이레이즈로 과감하게 지워볼까요? 자, 지워진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요. 면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다시 엑스레이를 대신에 와이어 프레임으로 놓으면, 자, 이런 식으로 면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 히든 라인, 그러면 은선으로, 숨은 선으로. 자, 그 다음 쉐이드, 그러면 면 처리하고 다시 쉐이드 앤 텍스처. 자, 위에 엑스레이를 끕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완성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돌출을 해보고, 그 다음에 모양도 바꿔보시고, 여기 페이스 스타일에서 면도 한번 바꿔보시죠.